배 대표님. 예. 국가 이런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런지 예. 이 갤럽에서 27일에서 29일까지 예.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망. 예. 예.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떨어져 가지고 예. 지난번 조사보다 4%가 하락을 했어요. 뭐 부정은 66%로 3%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0%, 민주당 지지율이 31%로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동반 상승하지 않겠느냐 예. 했는데 정반대 결과가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가장 큰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윤한 엇박자. 이거 안 됩니다. 예. 윤한 브로맨스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무작정 쫓아가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왜?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한동훈 대표에게 역사는 그런 겁니다. 역사는 그런 게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디어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변화의 기대를 안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한 대표 나를 밟고 우뚝 서시오. 그게 영웅들입니다. 플루타르크 영웅 좀 보십시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강자가 오면요. 나를 밟고 지나가게 당신이 로마의 주인이야. 당신이 그리스의 주인이야. 여러분들 책 좀 보십시오. 책을 읽어야 됩니다. 예. 전 세계 고대 영웅전을 보면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윤석열 대통령도 사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보험은 뭔지 압니까? 정권 재창출. 그렇죠. 정권 재창출 되려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야 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자기 대선 주자의 지지율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마음껏 뛰어놀아라. 내가 보장해주겠다. 그걸 하는 순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순간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42%, 한동훈 자기 정치 지도자 45%, 국민의힘 지지율 45%로 우뚝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요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도층이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윤한 끈끈한 브로맨스. 정말 윤석열 대통령 나를 밟고 지나가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겸손하게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우뚝 설 수 있도록 더 변화와 큰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바로 됩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4+1 이야기했잖아요. 예. 역대 정권이 보면은 고 박사님이 잘 아십니다. 뭐 40년간 언론사 경력이 다 대통령에서 3년차 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YS 제가 새로운 개혁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도 못 만듭니다. DJ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바꿔버릴 거요.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내가 했을 거야. 뭐 이럽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가 개혁을 할 겁니다. 했습니까? 못합니다. 5년 임기에서는요 이미 2년 동안 못하면 남은 임기 동안에는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도 할까 말까입니다. 예. 4+1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또는 할 수 없다 뭘 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딴지 걸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되 국민은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경제발전.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바보 노무현. 그래도 뭔가 좀 이 사람은 서민적이었다.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원칙 속에 정말 법과 질서를 딱 제대로 구현하는 예. 그 모습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정말 원칙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잡았구나. 그것만 가도요. 저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고 싶어서 그런 욕심이 막 생깁니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지도자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다 못합니다. 18년을 했던 메르켈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부족합니다. 예. 메르켈 또 끝나고 나니까 뭐가 안 됐다 난립니다. 오바마 8년을 해도 뭐가 안 됐다 5년 가지고요. 나머지 1년은 없는 셈 치고 지금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한 개, 두 개에 집중을 하는 이 선택과 집중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도자가 박수를 받을 때는 자기 걸 다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는 겁니다. 쫙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전무 정말 또 부사장 박수 받을 때 어떨 때입니까? 사장님이 1,000만 원 보너스를 줍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탐나 1,000만 원 탐나죠. 우리 직원들에게 돌리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제가 그동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놓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올려야 될 건 뭡니까? 지지율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지지율을 올리면 많은 게 해결됩니다. 많은 게 해결됩니다. 지지율을 올리면요. 지지율을 왕창 올려놓으면 기자회견 안 해도 박수 칩니다. 대통령 차량만 지나가도 대통령이 안 타도 박수 칩니다. 예. 이번에도 지금 부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예. 늘 나오는 대로 민생, 경제, 물가 이게 14%로 1위예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이죠. 안 좋습니다. 예. 사실은 경제 안 좋은 것은 어느 정권에서나 다 맞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얘기지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말 이 서민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사는 사람들, 대기업들 여기는 예. 뭐 그냥 펑펑펑 해갖고 직원들도 다 웬만하면 연봉 1억 다 넘어서 잘 그렇죠. 사는데 일반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뭐 이번 청년들, 언론 보도는 예. 100만 개가 뭐 자영업자가 지난해에도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다고 이렇게가 나오는데 강남에도 문을 닫아가지고요. 서울의 강남에도 지금 제가 우리 방송하러 오면은 임대 붙여놓은 데가 많습니다. 동대문 시장이 거의 가보니까 난리다. 30-40%가 비어있더라고 그 얘기를. 대학을 졸업하면 뭐합니까? 서울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성균관대 졸업하면 뭐합니까? 들어갈 회사가 없어요. 안 됩니다. 특히 이번에 두 번째로 올라온 게 의대 정원 확대가 그 이전에 2%에서 8%로 높아지면서 2위를 차지했어요. 부정평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초기에 거의 뭐 70%에 육박할 정도로 더 지지를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의료 대장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거예요. 예. 왜 이거 하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느냐? 꼭 왜 2,000명만 고집하느냐? 그 의사들도 자기 무슨 수익 줄어든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렇죠. 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의사하면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엘리트죠. 어디 지방대학 의대도 서울대 다른 아이고. 학과보다도 더 높아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의대 다음에 서울대 이러는데 예. 지금 국민들이 보면은 6월 11일부터 13일 동안에 한국갤럽이 실시했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66%입니다. 그러니까요. 반대한다는 25%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의사들 중에서 누가 더 책임이 크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38%, 의사들의 책임이 더 크다 48%예요.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의료개혁 필요합니다.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를 내고 분노한 게 아니라 의료계도 마찬가지인데 소통입니다. 결국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 예. 우리 시간에 우리 고 박사님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 정원 확정된 건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바꾸면 대혼란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한동훈 대표의 손을 딱 잡고 우리 한동훈 대표와 의료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저는 서울 그리고 지방의 10개 대학의 병원장, 그 다음에 이 의무부총장이라고 그러나요? 병원장. 이 사람들 딱 만나서 20명이거든요. 딱 정부 관계자 만나서 국민 여러분 토론을 해서 이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종합된 계획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결코 밀리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더라도 그러면 20명의 대학교의 의료 관계자 모여서 이제는 학생 수 늘리지 말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님,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항도 있으니까 1,500명, 그 다음에 1,000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계획, 뭐 필수 의료, 지방 의료, 그리고 의료 수가, 그리고 의료 소속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렇게 빠졌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후쿠시마 이 원전 오염수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1년 동안 뭐 4만 몇천 번을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고, 지난 1년 동안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된다가 75%입니다.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 걱정이 안 된다가 23%입니다. 그리고 오염 방류 위험성에 대해서 과장됐다는 34%고 그렇지 않다가 54%로.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로 다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그걸 믿지 않는 것은 과학적 데이터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현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결과가 왜 나오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첫 번째로는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래야 이제 신뢰를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 결과적으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지표가 바로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지율이 높으면 이런 결론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지지율이 높으면요, 지지율을 올려서 짜증이 안 나고 국민들이 보기에, 또 대다수의 서민들이 보기에 정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정부의 말을 오히려 괴담보다도 더 정확하게 믿습니다. 합리적인 결론보다는 그렇죠. 괴담을 지금 믿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 또 집권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엇박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오히려 유튜브에서, 우리 유튜브는 100%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유튜브에 온갖 괴담이 쏟아지거든요. 네. 그런 게 조장이 돼요. 그러면 이른바 학정 편향이 됩니다. 일종의 정말 가짜 뉴스죠. 이른바 그게 페이크 뉴스가 되는데, 페이크 뉴스 때려잡아라 할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지율을 올려버리면 돼요. 가령 금융투자소득세도 합리적으로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 투자해서의 우리 이제 시장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부자 감세입니다. 이것은 정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부나 또는 정확한 사실을, 또는 현실을, 또는 효능을 이야기하는 쪽보다는 괴담 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 박사님하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배종찬 소장은 입만 열면 지지율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지지율이 높을 때 자신감 있게 국정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지율을 올리지 않으면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무려 부정평가가 66%입니다. 그러면 66%는 괴담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럼 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어? 믿을 수 없지. 그럼 이 괴담이 맞는 거야. 그래? 그럼 솔깃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마음도 이해됩니다. 뭐 여러 가지 괴담도 쏟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짜증이 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대통령실에 내에서는 메타 분석, 빅데이터 분석, 유튜브 분석, 광자 분석, 역학 분석을 하는 팀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핀셋 전략이 있거든요. 아니, MB 때도 그때는 현역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그런데 친서민 중도 실용하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과학적 분석을 해보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도출이 됩니다. 그걸 채택을 해서 지지율을 올리면요, 많은 이 불신이라든지 또는 괴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시켰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45%만 되면요, 이런 여론이 상당히 골든크로스, 역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럼요. 그런 국정을 펴면 그럼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그럼요. 어거지로 무슨 기술적인 그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을 통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지지율을 저희들이 걱정을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수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중앙선대위에서도 한국리서치와 한국사람연구원 공동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호감도 조사를 보면은 예. 역대 대통령이죠. 노무현 73, DJ 62, 박정희는 48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47, 비슷해요. 이승만 27. 그러니까 보수 쪽에 이명박 24, 박근혜 22, 윤석열 대통령은 20입니다. 20. 호감도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보 쪽의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은 호감도가 엄청나게 높은데 그렇죠. 보수 쪽에 이런 대통령들은 호감도가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것은 정말 다음 주 갤럽 조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만약에 20%가 깨진다 한다면은 이건 정말 위기 아니냐. 그렇죠. 보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위기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 말씀드리면 뭐냐면 보수에 대한 호감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과학적인 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수 지지하는 연령대는 70대 이상밖에 없어요. 60대도 나눠졌습니다. 60대가 여러분들 왜 나눠졌습니까? 운동권이 나이가 든 거예요. 운동권이 나이가 들어서 반 정도는 60대의 반은 운동권 정서가 있는 거고 60대의 반은 나이가 드니까 이제 보수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나오는 갤럽 조사 보면은 50대도 더 민주당 성향이에요. 50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40대는 장난 아닙니다. 40대는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땅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야기 들으냐. 40대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50대 되잖아요. 50대 나이 들면 60대 되잖아요. 건질 게 없어요. 그러면 20대, 30대는 지금 이준석 의원 나가고 난 다음에 계속 욕하고 있죠. 천하람 의원 지금 당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나가서 개혁신당 의원에서 계속 보수 욕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건질 연령대가 70대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기술적으로 여론조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40대, 50대에서 보수 쪽으로 더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뭔가 취업이라든지 또는 50대의 경우에는 이제는 은퇴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노후 대비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게 다 우리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런 사람들 연령대의 사람들 키워주는 거죠. 간판으로 내세워서 40대, 30대 사람 야 너 해봐라. 30대를 장관으로 떡하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30대만 다 깔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한다는데 그것도 폐지가 안 됐죠. 인구 저출생 대형 인구 전략 기획부 만든다는데 야권에서 협조 안 해주면 만들 수 있습니까? 정부 조직 영수회담도 필요 없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도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지금 중앙일보 중앙선대위 조사 결과 중요한 게 지금 시간만 지나면 2026년에 지방선거 잘 되겠지. 2027년에 정권 재창출 이재명이 감옥 가면은 정권 재창출 그 다음에 지방선거 압승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양상훈 조선일보 칼럼이 지난번에 고영신 박사와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다 이긴다 그랬어요. 네. 정말 저는 더 어려진다고 그랬죠. 더 어려우신다 그랬어요. 지금 중요한 게 이재명 깜빡만 보내면 우리 다 이긴 거야?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누가 약속해 준 겁니까? 누가 이미 다 투표지에다가 표시해놨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국민들의 호감을 얻는 전략인 거죠. 거기다가 이 보수도 어쨌든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 브로맨스가 돼야 하는데 그렇죠. 서로 엇박자를 내고 갈등을 빚으면서
친한과 친윤이 쫙 갈라져 갖고 보수가 4분 5일 돼버렸어요. 보수 자체도.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도 친윤과 친한이 나눠져 갖고 서로 욕들을 하고 하다못해 유튜버들까지도 완전히 지금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망하는 거죠. 보수 쪽은 전부 이런데 진보 쪽은 어떻습니까? 쫙 뭉쳐있죠. 똘똘똘 뭉쳐있죠.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음 주 같은데 한 20%로 떨어져 버리면은 정말 위기 아닙니까? 더 희망이 없죠. 예. 더 희망이 없고 실제로 제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23%의 부정평가가 66%. 한국 갤럽 이런 조사 결과는 대통령 임기를 한 6개월, 8개월 남겨둔 시점에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23%가 아니라 지난 총선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30%를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20%면 지방선거는 어떻겠습니까? 다음 대선은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친윤 친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변화를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모습 그대로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등 돌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무한 기회를 주고 말 그대로 브로맨스의 모습을 만드는, 그래야 지금 찢어진 이런 유튜브 공간도 협력이 될 수 있고 서로 통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걸 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있다. 이렇게 분석하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또 총선 참패를 겪고 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변하겠지. 국정 운영의 기조라든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스타일들, 예. 국정 운영 스타일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제도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29일 날 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딱 하루 한 거. 하루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다음 주는 어떻게 나올까? 정말 긴장도 되고 불안도 되는 그런 예. 시점이 아닌가. 절대로 결국은 지지율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고, 실제 제가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굳이 이름을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여론조사 전문가도 지금 대통령실에 다 있습니다. 네. 예.